안녕하세요. 이지은 코치입니다. 오늘도 더 나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이렇게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번에 해볼 미션은요, 바로 내 아이 장점 찾기 미션입니다. 여러분은 스스로를 외모나 성격 같은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나는 별로 예쁘지도 않고 성격도 산만하고 너무 실수도 많이 하는 그런 게 부족한 아이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자랐어요. 근데 그렇게 된 이유가 이제 엄마한테 너 왜 이렇게 산만하니? 너 왜 이렇게 덜렁대니? 이렇게 많이 혼나서 그렇거든요. 부모님은 행동할 때 좀 침착하게 행동해라 이렇게 가르치려고 저한테 그렇게 말씀을 하셨겠지만 저는 이렇게 혼날 때마다 더 침착해지게 변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를 나는 너무 덜렁대 이렇게 나에 대해서 안 좋은 자아상을 갖게 되는 결과가 된 거죠. 아이들은 태어날 때 자신이 누군지 모르고 태어납니다. 그냥 하얀 백지 상태로 태어나죠. 그래서 나를 바라보는 부모님의 표정이나 이런 말들로 스스로를 규정해 나갑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자신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환하게 웃어주고 아이고 예쁘다 소중하게 귀하게 대해주면 나는 귀한 사람이구나 나는 좋은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아니면 반대로 부모님이 찡그린 표정으로 아휴 얘는 왜 이럴까 얘는 왜 이렇게 못났을까 이것도 마음에 안 들고 저것도 마음에 안 든다 볼 때마다 그런 반응을 하면 아이는 나는 못났구나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나는 사랑받을 수 없구나 나는 부족하구나 이렇게 스스로 자아상을 만들게 되는 겁니다. 거울이 있어야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하고 알게 되는 거잖아요. 부모가 아이의 거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라면 아이에게 장점을 많이 비춰주고 너는 정말 근사한 아이야 너는 재능을 잠재력을 많이 가진 아이야 이렇게 비춰줘야지 될 텐데요. 그런데 우리 부모들은 자신도 모르게 단점을 더 많이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단점을 고쳐서 장점이 많은 아이로 만들고 싶은 마음인 거지만 반대로 근데 그렇게 단점을 비춰준 게 오히려 그 단점을 강화하고 아이의 부정적인 자아상을 강화하는 거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모든 사람은 천재다. 그런데 나무 타는 능력으로 물고기를 평가한다면 그 물고기는 평생을 자신을 바보라고 생각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단점에 집중해서 아이를 판단하면 아이는 자신을 바보라고 느끼고 자신의 장점을 찾을 그럴 새도 없이 그냥 그 단점에 매몰돼서 못난 아이라는 자아상을 가지고 머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이도 모르는 장점들을 저희가 많이 비춰줘야 돼요. 그런데 장점이 안 보인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아무리 봐도 단점밖에 안 보여요. 근데 그 단점조차 사실은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놀이터에 갔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아이가 쭈뼛쭈뼛 하면서 선뜻 그 아이들 무리에 끼지 못하고 멀리서 이렇게 한참을 바라보고 있는다면 부모님들은 내 아이는 왜 이렇게 사회성이 없을까? 왜 이렇게 숫기가 없을까? 적극적으로 가서 안녕 나는 누구야 우리 같이 놀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왜 저렇게 쭈뼛쭈뼛거리고 내성적으로 굴까? 얘는 사회성이 없나 봐 이러면서 안 좋게 바라보게 되기 십상이죠. 그런데 이런 모습도 이렇게 안 좋게 볼 수도 있지만 우리 아이는 좀 조심성이 있구나 침착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만약에 막 오라고 해서 아무 의심 없이 그냥 쫄래쫄래 따라가서 재밌게 놀았어요. 근데 거기가 사이비 종교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침착하고 조심성이 있는 아이들은 아마 그런데 쉽게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어떤 곳인지 좀 주의 깊게 바라보고 함부로 발을 들여놓지 않고 그런 면에서는 훨씬 더 조심성이 있는 게 나을 수도 있습니다. 이게 나쁘게 보면 어떤 면도 한도 끝도 없이 나쁘게 보이고 좋게 보면 충분히 좋게 볼 수 있는 면들인 거예요. 외향적인 면도 좋게 보면 진짜 활동적이고 에너지가 많고 실행력이 있고 용기 있고 거침없고 멋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그것도 단점으로 보면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얘는 왜 이렇게 조심성이 없어? 얘는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랑 왜 이렇게 막 따라가 잘 놀아? 얘는 누군지 알고 이렇게 막 처음 보는 사람 집에도 막 놀러 가고 막 그런다고 해봐요. 그런 거는 얘는 도대체 왜 이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좋게 보면 좋은 거고 나쁘게 보면 나쁜 겁니다. 이렇게 모든 면이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엄마의 보는 눈에 따라서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같은 모습이라면 장점으로 봐주는 게 좋잖아요.
이걸 교정을 해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할 때라도 처음 보는 사람 집에 막 따라갔어. 그래서 이거는 교정을 하긴 해야 돼요. 그죠? 처음 보는 사람 집에 엄마 허락도 없이 막 따라가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거를 단점으로 보고 고쳐주는 거랑 장점으로 보면서 지도를 들어가는 거랑은 또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를 장점으로 느끼면서 지도할 때는 엄마가 일단 표정부터 달라요. 얘는 정말 사회성도 좋고 의심도 없고 용기 있고 에너지가 넘치고 정말 그렇게 좋게 생각하면서 지도를 할 때는 엄마 표정이 좋기 때문에 말도 좋게 나갑니다. 그리고 아이한테 지도할 때 아이디어도 좀 많이 떠오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사람이 마음이 편할 때는 아이디어가 막 떠오르거든요. 근데 단점으로 보기 시작하면 일단 엄마가 마음이 기분이 확 안 좋아져요. 분노와 두려움이 막 올라오기 때문에 사고가 닥칩니다. 그래서 일단 비난부터 하고 보고 나쁜 생각부터 막 떠오르고, 그래서 표정도 안 좋아지고 애도 애한테도 너는 못난 아이야, 너는 나쁜 아이야, 너는 뭔가 문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가르치게 되죠. 그러면 아이도 그런 자아상을 갖게 될 겁니다. 그래서 똑같이 지도를 하더라도 장점으로 보고 지도를 해야 좋아요. 그리고 대체로 단점으로 보는 부분들은 내가 유년 시절에 나의 부모님에게 그걸 단점으로 지적받은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내가 지적받은 대로 아이에게 지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부모님이 나를 어떻게 비춰줬나, 이 부분을 좀 생각하면서 내가 이렇게 비춤을 받았지만 나는 아이에게 똑같이 하진 말아야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이걸 장점으로 바라볼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이거를 긍정적으로 지도할 수 있을까? 이렇게 다가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숙제를 안 하는 모습도 정말 단점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게으른 것 같고 대책 없는 것 같고 나중에 정말 무책임한 사람으로 자랄 것 같고 한도 끝도 없이 단점으로 보이지만 이것도 장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좀 낙천적으로 보이기도 하잖아요. 얘는 숙제도 안 했으면서 어떻게 저렇게 태평해, 어떻게든 되겠지 하면서 생각하는 그것도 세상을 낙천적으로 보는 거거든요. 선생님한테 크게 당하진 않을 거다라는 그런 믿음,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있는 거고, 여하튼 뭐든지 이렇게 장점으로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세상에 있는 재능은 정말 수십 가지, 수백 가지가 됩니다. 공부를 잘하고 문제를 잘 푸는 것만이 재능이 아니라요, 말 잘하는 것도 재능이고요,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 수 있는 것도 재능이고, 옷 좋아하는 거, 패션 센스도 재능입니다. 요즘 옷 잘 입는 것만으로도 돈 잘 버는 사람들 너무 많잖아요. 친구들이랑 이렇게 잘 사귀는 것도 재능이고, 음의 높낮이를 잘 구분하는 거, 이것도 재능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재능으로 조율을 하는 거잖아요. 재능을 손으로 꼽자면 정말 수도 없이 많은 재능이 이 세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분명히 어떤 재능이 있다, 내 아이는 내 아이만이 가지고 있는 뭔가가 반드시 있다, 그거를 내가 찾아내서 지도해 줄 수 있으면 너무 좋지만, 사실 그걸 내가 찾아내주지 못해도 아이는 그거를 스스로 찾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중요한 건 그거를 찾아서 서포트하고 지원해 주는 것도 물론 너무 중요하지만, 심지어 그걸 찾아주지 못했다고 해도 너는 분명히 뭔가 있다, 네 안에 엄청난 장점이 있어, 엄마는 그게 분명히 있다는 걸 느껴, 이것만 비춰줘도 저는 정말 교육에 반은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고 한번 그 아이의 장점을 한번 찾아봐 보세요. 재능을 찾아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엄마의 그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너에게 장점이 분명히 있고 엄마는 그걸 믿는다는 그 마음가짐, 거기에서 뿜어져 나오는 사랑이 있고 뿜어져 나오는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아이는 그 에너지만 가지고도 잘 클 겁니다. 물론 아이에게 부족한 면이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면조차도 장점으로 볼 수 있고, 그래서 좀 더 지혜롭게 지도할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 찾아갈 때마다 내가 정말 시야가 좁았구나, 내가 부모님에게 받은 시야 그대로 아이를 바라보고 있었구나, 그런데 다르게 볼 수 있구나, 눈이 점점 커지는 기쁨이 있어요. 내 시야가 넓어지는 기쁨. 아이를 이렇게 보고 있다고 생각해 봐봐요. 그럼 아이는 뭐예요? 정말 얇고 길쭉한 무언가잖아요. 내가 아이를 만약에 이렇게 보고 있다면은 아이의 장점을 찾다 보면 아이의 여러 가지 면이 보일 겁니다. 그래서 내 아이가 이런 면이 있었구나, 전혀 안 보이던 면이 보일 거예요. 그러면 이 면을 찾아내는 기쁨이 있습니다. 내 아이가 이런 면이 있었네, 나는 정말 편협한 시각으로 모서리 요 부분만 보고 있었구나. 그런데
내 아이에게 이런 다양한 면이 있었구나라고 찾아내면서 엄마가 느끼는 그런 희열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또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도 바뀌는 걸 느낄 수 있으실 겁니다. 나도 그런 편협한 시각으로 바라봐줬다면, 아, 나도 그런 단순한 사람이 아니겠구나. 나에게 굉장히 많은 다양한 면이 있겠구나. 라는 걸 또 알아가시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그렇게 시야가 넓어지는 기쁨 느껴보셨으면 좋겠고요. 아이와 함께 또 행복한 육아 하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안녕.